입시를 보다 건국대입니다. 25 전형과 24 입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시 전형 기준에서 논술을 제외하면 이제 교과와 종합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선 교과 전형은 KU 지역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교과 반영 방식이 일단은 등급을 활용하는 정량 평가를 70%, 그리고 이 등급과 상관없는 이른바 서류 평가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정성 평가라고 하는 방식을 30%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천 인원의 제한은 없고요. 모집 인원은 470명인데 다른 학교들의 이 교과 전형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반영 방식 기준에서는 교과는 국수, 영사, 과한 전 과목에 대한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같이 반영을 하고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정성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성평가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학업 역량은 다시 성취도하고 이제 태도라고 하는 요소를 반영하고요. 진로 역량은 이제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이제 교과에 대한 성취도, 요 부분을 이제 판단하고 있다. 종합 전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KU 자기 추천 전형이라고 얘기하고요. 면접을 활용하는 다단계 전형입니다. 이제 서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일반 모집 단위하고 자유 전공으로 구별해서 보는데, 일반 모집 단위는 기본적인 3대 요소라고 하잖아요. 이제 학업, 진로, 공동체. 근데 이제 자유 전공을 보시면은 진로 역량 대신 성장 역량이라고 하는 걸 본다. 그러면 건국대에서 얘기하는 진로 역량은 진로와 전공에 관한 어떤 탐색과 노력이죠. 요게 이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성장 역량은 현재 상해나 수준보다 더 높은 단계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저희가 이제 발전 가능성. 뭐 요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자기주도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학들이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이제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이나 경험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다. 진로 역량, 성장 역량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진로 역량에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뺀 나머지 어떤 그런 부가적인 역량들이 어떻게 보면은 성장 역량이다. 이렇게도 뭐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두 내용이 좀 매칭되는 것들은 있어요.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유념해서 봐주시고, 면접 방식도 동일합니다. 일반 면접 방식은 학업, 진로, 공동체, 그리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학업, 성장, 공동체. 그래서 주로 이 면접에서는 질의응답을 할 때 면접관들이 확인하려고 하는 평가 항목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학업 역량에서 평가 항목은 탐구, 진로 역량은 교과이수 노력과 탐색 활동이나 경험, 공동체 역량은 협업과 소통 능력, 그리고 나눔과 배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모집 요강에 있는 서류 평가 요소의 평가 항목을 한번 볼게요. 탐구력이 있죠.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과 현상에 대해 탐구와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정도를 포인트로 보고 있어요. 교내 활동에서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을 드러내는가.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가. 이걸 생활기록부에서 서류 평가 요소에서 일단 다 하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면접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일종의 생활기록부 확인 면접이에요. 이게 구술 면접의 핵심이잖아요. 입학사정관들이 서류평가에서 탐구력이라고 하는 저 두 가지 요소를 찾은 걸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면접에 대해서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요 부분들을 내가 스스로 생기부에서 체크를 해서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한번 정리하겠죠. 그리고 질의응답 할 수 있게 만들겠죠. 그러면 면접 준비가 거의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느냐. 진로 역량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포커스들을 좀 잘 잡으시면은 너무 뭐 막막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면접 준비를 할 수 있다. 자유전공학부에서는 성장 역량 세 가지 요소 다 보잖아요. 세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포인트들 한번 보세요. 몇몇 모집 단위들을 보면 종합전형 기준했을 때 요 모집 단위는 일반고 학생보다는 자사고 혹은 특목 애들이 들어왔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요런 모집 단위들은 일반고가 들어갈 때 조금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모집 단위들은 조금 체크를 제가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서 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과 계열 기준에서는 작년 기준에서는 7개의 모집 단위지만 올해는 지리학과까지 해서 총 8개의 모집 단위에서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대략적으로는 지금 1.9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겠죠.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국어 공부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높다. 1.7대, 뭐 1.78대. 심지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은 50% 컷을 보시면 거의 1.5대예요. 그러니까 1.57 정도의 성적대에 있었던 1등급 중위권 학생이 제 개인적 생각에는 건국대 6번으로 쓰고 결국엔 6번에 안착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서고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50% 기준하든 70% 기준하든 한 1.9, 뭐 심하면 2.0 정도의 이 입결 컷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종합전형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몇몇 모집 단위들은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요런 모집 단위들은 일단은 일반고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좀 의심스럽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요거를 뺀 나머지들을 50%것 기준을 해서 본다거나 뭐 70%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쪽으로는 조금 편차값이 있지만 제 개인적 생각에는 한 2.3 이내, 2.3 플러스 마이너스 이내로 일반고 학생들은 좀 고려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역균형 전형과 자기추천 전형의 편차값이 이제는 많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계산기를 두들겨 봤을 때 지균을 쓰기가 조금 애매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종합전형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작년 입결을 기준으로 한 지원 전략에서의 좀 생각들이 어느 정도 보이는 거죠. 2.3이면 건국대 지역균형은 좀 어렵다. 하지만 종합전형으로 한번 해볼 만하지 않느냐. 뭐 요런 기준들. 그러니까 뭐 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물론 몇몇 모집 단위들을 보면 요런 부분들은 일반고가 좀 들어가려면 좀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죠. 그래도 일단 영어 영문이나 중어 중문 같은 경우에는 외고일 가능성이 매우 크고 철학과 지리학과 쪽에서 3등급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자사고 쪽 학생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영계열하고 부동산하고를 같이 한번 묶어서 보면은 평균적으로는 2.0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종합전형 기준에서 봤을 때도 2.3 이상 넘어가면은 일단은 일반고 학생이라 보기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게 이제 기술경영하고 부동산 쪽을 보면 조금 눈에 보이죠? 이쪽으로 지금 지원한 집단들이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일반고보다는 자사고의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경영학과 딱 보면 50%가 2.2, 70%가 2.31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전형적인 이제 일반고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추정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은 이제 저희 일반고 학생 여러분 중에서 혹시 2.3이 조금 넘어가도 뭐 예를 들면 2.4, 진짜 심하면 2.5에서도 내가 건대를 한번 써보고 싶다 하면은 그런 이제 틈새들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사회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전체 7개의 모집 단위인데 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에서 5개의 모집 단위만에 모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모집 단위가 2개가 늘었기 때문에 이 변수값이 조금 더 생기긴 했죠. 근데 이제 평균치로 따져본다고 하면 그냥 2.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9에서 2.0 정도가 인문계열에서는 지균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게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글로벌 비즈니스 그리고 국제무역학과를 빼고는 거의 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일반고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종합전형에서 경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0%거 기준으로 하면은 더더욱 이쪽은 이제 의미 있게 좀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요 컷들을 본다 하더라도 일반고 쪽으로 좀 진행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4번 계열에서는 영어 교육하고 1호 교육 기준인데 1호 교육과에 대한 지역 균형 전형 입시 결과 컷을 미공개를 해놔서 이 1호 교육과에서 얼마만큼의 컷에서 합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미공개를 했는지 좀 이해는 안 가지만 이제 그에 반면 영어 교육과를 지금 기반해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추정했을 때 1.9에서 기준이 잡히지 않았느냐. 뭐 70% 컷하면 2.0이긴 하지만 그럼 1호 교육과가 영어 교육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낮다 하더라도 같은 4번 계열이니까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단 일반고 기준 했을 때
아니면은 정말 편차값이 너무 많이 나서 미공개를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알 수는 없으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종합전형 기준 했을 때는 영어 교육과는 2.15, 70%도 2.19니까 일반고에서 그래 나름 경쟁력 있는 친구가 들어왔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1호 교육과는 그냥 딱 봤을 때 그냥 외고가 왔다. 그러니까 외고에서 4등급 때 학생들이 이제 건국대, 동국대 안에서는 어떻게든 소위 얘기하는 세이브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제 탑 10의 끄트머리라고 할 수 있는 뭐 시립대 아니면 뭐 경희대를 지원하는 과거 학생들 등급대가 대략적으로 5등급, 뭐 심하면 6등급대 라인이에요. 그러면은 건국대, 동국대를 과학과 학생이 쓴다라고 하는 건 정말 7, 8, 9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과연 7, 8, 9 안에 들어가는 과학과 학생을 뽑을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대학들이 판단하는 거지만, 저라면은 솔직히 일반고 학생 뽑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부터는 특히 건국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계열 기준에서 몇몇 모집 단위들이 좀 편차값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까지 편차값들이 많이 나질 않아요. 조금 더 학업 역량이 있는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선호하는 것 같다. 자연계열의 융합과학 기술원 계열 쪽을 보시면은 이 모집 단위가 일단은 건국대의 약간은 그 시그니처 같은 모집 단위들, 뭐 융합생명, 줄기세포, 뭐 시스템생명, 미래에너지, 스마트 ICT, 뭐 스마트 운행, 그리고 화장품 공학과, 의생명 공학과 요쪽 계통이거든요. 워낙 선호도도 높고 인기가 높은 모집단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1.6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죠. 지역균형 기준 하면은 자기 추천 전형을 보셔도 지금 굉장히 빡빡합니다. 가장 높은 게 융합생명원 50% 기준했는데 종합전형 기준에서 1.87, 70%에도 1.93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다 제가 볼 때는 2.2 이내에는 들어와야지만 일반고 학생 기준 했을 때 자기 추천으로 여기를 뚫어볼 수 있지 않느냐 보여지고, 물론 이제 몇몇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에는 자사고 학생들이 들어온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모집 단위들도 좀 보이죠. 사범하고 건축 계열에 있는 수학계열 건축학부는 개별로 본다면 1.8 플러스 마이너스, 2.2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겠죠. 이제 종합전형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일반고 학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수학교육과는. 그리고 건축학부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자사고 학생이라고 뭐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고에서 2.5 넘어가도 건축계통이나 몇몇 모집 단위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자사고다, 일반고 아니다, 단정짓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한 2.5 이내 정도면 건축 쪽 요즘에는 그래도 일반고 한번 써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우리가 2.1, 2.2 이내에서만 쓰자라고 하는 것도 모든 모집 단위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건축학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다른 평균 모집 단위에 비해서 이 학업 역량이 약간 낮아도 뭐 진로 역량이나 요런 데 포커스를 잘 맞추면 들어가는 케이스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최근에 또 상담했던 친구 중에 요런 느낌이 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공과 계열에 있는 전체 7개의 모집 단위 기준에서 지역 균형으로만 포커스를 잡아보면 이제 1.89? 근데 저는 그냥 1.8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1.8 이내에 들어오면 이제 컴퓨터 생물 화학공학 요쪽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죠. 실제로는 이제 전기 전자 공학부까지 요 4개가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1.8 이내면은 그 내가 선호도가 높은 모집 단위를 쓸 수 있고, 1.8이 넘어간다, 한 1.9, 2.0대다 라고 하면은 조금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종합전형 기준에서 봤을 때도 기준점은 2.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1 이내에서 볼 수 있는 입결 컷들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상위권 모집 단위들, 이제 반면 산업공학, 사회환경, 기계항공공학 같은 경우에는 뭐 의외성이 아예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학업 역량적으로 보이는 수치가 낮은 친구들이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과 계열에 있는 화학과, 물리학과, 수학과 기준에서 봤을 때는 화학과가 1.6대예요. 굉장히 높고, 그걸 뺀 물리, 수학은 그래도 2등급대.
이제 종합전형 기준 했을 때도 하학과는 2등급 이내에는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딱 지금 흐름으로만 보면은 1.6, 뭐 100% 것까지 했다고 하면 1.7대에서 끝났을 걸로 보여지고, 그러면 아마 1.8대부터 종합전형으로 붙었을 가능성이 있다. 1.8, 1.9, 2.0, 2.1 뭐 이런 느낌이죠. 물리수학과도 비슷하지만 천차값이 나는 만큼 2.3, 2.27, 2.2에서 한번 지원 전략을 짠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단순 학업 역량으로만 판단을 해본다고 하면 종합전형 기준에서는 2.2에서 2.3 이내에는 들어와야지만 일단은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을 써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생활기록부의 내용의 퀄리티에 따라서는 보시고 있듯이 최대 2.5까지도 가능성은 있다. 이제 생명과학 계열 쪽이죠. 이쪽도 어떻게 보면 건국대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특이 모집 단위들이 꽤 많아요. 뭐 축산, 식품, 생명공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동물자원, 뭐 식량자원, 뭐 식품, 육통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여기도 이제 좀 인기가 높아요. 이거 보시면 입시 결과 컷도 상당히 만만치 않죠. 봤을 때 기준점으로 본다고 하면 진짜 1.80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0 기준에서는 이제 축산식품하고 생명과학 특성학과가 아무래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과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도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거라고 보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우회하자 전략 정도인 건 거지, 실제로는 전체 평균 모집 단위 했을 때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학업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이 몰리는 모집 단위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쟁률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종합전형도 만만치 않죠. 경쟁률 일단 보시면 와 진짜 세구나. 그러니까 이 건국대가 전체적으로도 경쟁률도 꽤 센 학교이긴 하지만 딱 봤을 때 여기 만만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종합전형이 있는 50% 기준에서 보시거나 70% 기준에서 한번 보세요. 입결 컷들이 뭐 맥시멈 2.5 이내잖아요. 꽤 높습니다. 그리고 50% 기준 했을 때 봤을 때는 이쪽도 지금 2.2에서 2.3 사이 딱 그 정도 기준점이 잡히고 있죠. 건국대 최고학과라고 하는 이제 수의학과 보시면은 지역균형으로는 50%가 1.04, 70%가 1.08입니다. 건국대학교 수의학과를 지역균형으로 쓰려면 일단은 무조건 1.0대로 시작을 해야 된다. 요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고,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2.13에서 3.17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냥 전사고다. 요렇게 그냥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오늘 건국대 편이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건국대와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인 동국대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